네, 오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관련 검찰 구형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상담학과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살 어린이를 살해해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 구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박양과 그 김양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네. 재판이 지금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13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약취유인, 소위 말해서 그 꾀어서 그 다음에 살인을 했다. 네. 이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로 양형을 하는 아주 그 중한 범죄이죠. 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9세 이하의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0년을 최대한으로 양형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관건이 되는 것은 박양과 김양을 동일하게 가장 무거운 20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김양이 실제적으로 약취유인을 했기 때문에 김양이 더 강하고 박양은 그보다는 조금 낮을 것인지, 또 하나의 그 관점은 주장하는 대로 김양이 심신미약적 상태가 현재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네. 김양에게는 최고 구형인 20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박양의 그러면 역할이 어떤 것이냐? 박양이 실제 현장에서 함께 약취유인을 하지 않았지만 네. 사실은 사전에 이미 기능적 행위 분배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트위터에 소위 말해서 그 디렉트 메시지 DM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법무부에서 검찰이 현재 전달된 것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역할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는 박양 역시 그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 같은 경우에 그 주범이요 범행을 저지르는데 뭐 조언을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범도 지금 살인죄를 적용받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재판에 나왔을 때는 아시다시피 김양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박양 나이가 그 조금 많은 박양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살인 행위를 옆에서 도와줬다라고 해서 이른바 그 살인의 방조 혐의로 그 처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네.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행했던 이 그 김양이 나는 그 옆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박양의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그 어떻게 보면은 깜짝 그 놀랄 만한 그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와 과정에서 관련되는 증거가 단순히 옆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증거가 상당히 발견이 되어서 실제로 한 2달쯤 전에 재판을 마치려고 하다가 마치는 것을 더해서 그 재판을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살인 방조에서 살인 교사, 한마디로 교사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만약에 방조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감경해서 주범보다 형이 절반 정도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공소장을 변경해서 교사가 됐다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박양이 더 높게 처벌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검찰 측의 구형 어떻게 될지 정말 그 관심이 많이 그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건 당시에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복원이 됐고요. 아까 재판에 뭐 제공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정말 행위를 완전히 조정 통제를 한 것이었는지, 즉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단순한 역할 연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여아에 대한 행동 수칙을 박양이 정말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조정 통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인지, 또는 서로 간에 이와 같은 범행의 의지를 함께 북돋았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방조만 하는 이런 수동적인 입장이 그 박양에 나타난 것인지, 결국 이것은 메시지의 그 내용을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캐릭터 커뮤니티의 그 메시지는 계속 있는 상태인데, 당일날 범행 당일날을 전후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은 서로 간에 분명한 역할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점으로 일단 추측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재판정에서 관련 내용이 전해지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계속 주목했던 게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주범 같은 경우에는 공범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현실과 혼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 사건이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게 지금 10대나 2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20대 중반 그 이후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직도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이게 일단은 2010년도 이후로 SNS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애니메이션 만화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만화 그 매니아들이 함께 모여서 일련의 역할극을 하는 하나의 단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교류가 일어나면서 거기에는 총괄이 있습니다. 이 총괄이 거대한 시나리오를 짜게 되면 거기에 각각 자기의 역할을 만드는데 그 총괄이 각각의 역할까지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 각자 자기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캐릭터는 자기가 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 중에 어떤 역할이 있냐면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N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애인 캐릭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인 관계를 맺는데 보통 캐릭터를 설정할 때는 뭐 나는 내 캐릭터가 마치 아바타처럼 나이는 몇 살이고 특징은 뭐고 뭐 키는 얼마고 이런 정도를 노출을 하는데 애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 박양하고 김양이 처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게 그 캐릭터 그 커뮤니티 중에서 마피아 커뮤니티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 사실은 원래 성인밖에 못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서는 이제 김양이 스스로 이제 30살이다 이렇게 속이고 그 캐릭터에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박양과 김양이 만난 거고요. 네. 그 이후로 다른 캐릭터로 와서 이 사람들이 둘이 이제 N캐라고 말씀드렸던 애인 캐릭터로 서로 시작이 됐는데 이 김양이 이 박양의 캐릭터에 굉장히 열광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몰입을 해서 사실상 이 박양이 김양에 대해서 댓글 하나만 달아줘도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반응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심지어는 내 캐릭터를 좀 괴롭혀달라. 약간 몰입 상태에 있지만 약간은 기괴하고 네.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굉장히 몰입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이 전해지는 와중에요. 공범인 박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건 관련된 내용도요. 다 역할극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상 수사할 때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그 주범이 아니고 옆에서 도와준 취지로 해석이 됐는데 네.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살인 그 방조에서 교사로 이거 공소장을 변경했던 결정적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 커뮤니티에서 본인들이 역할극을 할 때 그때는 이 박양이 나이 많은 박양이 이 마피아의 중간 보스 그리고 지금 그 범행을 실행했는 이 김양이 그 행동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거에 따른 복종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화 내용을 보면은 위에서 지시하고 그거에서 높임말을 쓰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와 같은 그 캐릭터가 끝나고 나서 이 범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둘이가 평등한 관계로서 말을 서로 놓고 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네. 결국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미묘한 변화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서로 짜고 어떤 그런 그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역할극이 아니고 이건 현실에서에 대한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평등한 관계에서 지시하고 따르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어떤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재판부가 보고는 공소장을 변경해줬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것이 어떤 그 캐릭터 커뮤니티의 역할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했다.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주범 같은 경우에는 다중인격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그 주범인 김양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박양이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인격이 나 말고 따로 있는데 이 두 개의 인격 중에 굉장히 잔인한 인격인 제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불러내가지고 나에게 살인을 시키고 손가락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그 알려진 바로는 다중인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격이 있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많게는 뭐 100여 개, 600여 개 이상의 인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각각의 다중 인격들은 서로의 인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인격이 태어나고 혹은 인지 활동을 할 때에는 다른 인격은 전혀 그 인격의 활동을 알지 못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격이 하는 일들을 마치 내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다 이렇게 관망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의료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법적 효력을 가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본인의 범죄에 관해서 형량을 줄이거나 또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다중인격 주장은 지금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중인격이란 것은 한마디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 내가 정상적인 정신적 차원에서 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에 책임질 수 없다. 한마디로 책임을 조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 내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다중인격이란 것은 우리가 의학 용어로서는 해리성 인격 장애, 우리가 좀 쉽게 말한다라고 하면은 빙의 내지는 귀신에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그 재판의 실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현저히 낮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재판부에서 그냥 그 신문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수님처럼 상담 전문가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하고 그와 같은 그 상담 보고서를 받아서 이 사람의 정신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그 보고서에 따를 때는 다중인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냉혹한이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해외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히 중형에 처해진 것이 공통점인데요. 사례를 간략하게 보면 그 일본에서 그 15세 그 청소년이 여고생을 40일 동안 납치 감금을 해서 표현하기 상당히 잔혹할 정도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감금도 하고 고문도 하고 심지어 그 여성의 특정 부분에 이물질까지 이렇게 삽입하는 이와 같은 행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징역 이제 40년에 그 처해졌고요. 그 미국의 그 경우 같은 경우도 역시 15세 청소년이 9살 그 아이를 그 살해를 했습니다. 숲으로 그 유인을 한 상태에서 네. 그러고 나서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일기에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그 적었습니다. 사람을 이제 죽인 모습, 실제 그 살해하는 방법.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자체가 상당히 그 즐거웠다 이렇게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신형을 이제 선고받았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더 충격적인 것이 10세의 범인이었는데 4살짜리를 또 3살짜리 2명을 이제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역시 종신형의 처벌을 받았죠. 그렇게 요약을 하면 상당히 그 소년범의 모습이지만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하기 때문에 강경한 종신형의 처벌을 받고 20년의 형을 받은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검찰이 얼마나 구형을 할지도 관심인데 저희가 재판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